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소형 건축의 가치와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입니다. 네, 한 달 전에 50대 중반의 남성분이 상담 오셨는데 직장인이셨어요. 아주 은퇴 준비를 착실하게 잘 하고 계셨더라고요. 한 은퇴를 2년 정도 앞두고 계셨는데 3년 전에 서울에 2층짜리 건물을 사두셨습니다. 한 50년 된 오래된 건물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것을 철거하고 건물을 새로 지어서 한 개층은 거주하고 나머지 임대로 살기 위해서 준비 중이었는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지을까 그동안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건축 관련된 공부도 하고 그러셨는데, 드디어 이 가업을 미뤄왔던 이 가업을 어떻게 할지 상담을 오셨던 겁니다. 위치를 확인해 보니까는 지하철역에서도 꽤 가깝고 주변에 이제 개발 호재도 있고 해서 이분이 샀던 당시 그 가격보다 무려 3억이나 가격이 올라져 있었어요. 앞으로 더 오를 곳이고 위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근데 여기다 이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건물은 종류도 많고 어떻게 짓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많이 달라지죠. 이분께서 이제 저한테 가설계 받은 도면을 이제 갖고 오셨다고 해서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찬찬히 이제 보고 있었는데 설계에 큰 착오를 발견했어요. 만약에 이거대로 했었으면 이 건축주는 큰 손해를 볼 뻔했죠. 자, 이게 어떤 상황인지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고객께서 갖고 있는 부지는 바로 이제 이겁니다. 부지의 크기는 약 70평이고 도로 폭이 굉장히 넓었어요. 접해 있는 도로 폭이 25m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북쪽 방향이 이쪽이에요. 이 방향이 이제 북쪽인데, 왜 이 북쪽이 중요하죠? 주거지역에서는 일조권 사선 제한이 있기 때문에 건물이 이제 깎여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향이 중요한데 어쨌든 이제 이쪽 방향이 북쪽입니다. 그래서 이 고객이 가설계를 의뢰한 도면을 보면 건축 설계가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1층은 주차장이고 2로 이제 4개 층이 돼 있는데, 요 4층이 보면 이렇게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져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주택가 가보시면 건물이 똑바로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깎여서 올라가는 것들은 일조권 사선 제한 때문에 저렇게 됐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선 제한을 받기 때문에 건물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건축주도 여기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될 줄 알고 계셨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접해 있는 도로의 폭이 20m가 넘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떤 규정이 있냐 하면요,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을 때는 접해 있는 부지 기지는 일조권 사선 제한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이렇게 지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어질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보시면 사선 제한을 받지 않고 1층 주차장에서 위로 5개 층까지 해서 이쪽보다 거의 2개 층 정도를 더 지을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지었으면 얼마나 큰 손해였겠습니까? 그죠? 2개 층 정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한 개 층에서 임대료가 100만 원씩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2개 층 200만 원인데 월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날리게 되는 거죠. 또 200만 원 정도면 나중에 매매 가격에서 한 5억 정도의 차익이 생깁니다.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이런 이제 착오가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럼 왜 이런 착오가 생길까요? 아무리 전문가도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전문직 종사자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분들도 완벽하지 않거든요. 어떨 때는 이렇게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이쪽에 하고 이쪽에 이제 2개의 설계 도면이 있는데 주차장 설계가 돼 있어요. 부지는 이제 똑같은 부지를 갖고 설계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는 주차 대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대로 돼 있고, 여기선 하나, 둘, 셋, 넷, 다, 7대. 여긴 6대고 여긴 7대로 돼 있죠. 무려 주차 대수가 1대가 차이가 납니다. 주차 대수 1대가 뭐 이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형 건물을 지을 때 한 12평 정도, 실평수 12평 정도 나오는 투룸 2세대 정도가 못 짓게 되는 거거든요. 영등포 같은 데는 지금 한 세대 가격이 3억이 넘는데 2세대면 6억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이 주차 한 대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설계할 때 주차 대수를 몇 대를 확보하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똑같은 경우에도 설계사에 따라서 누구는 6대, 누구는 7대 이렇게 이제 설계가 되는 경우가 있죠. 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똑같은 부지를 가지고 설계를 한 건데, 여기서 이제 연면적이 247로 돼 있고요. 여기 연면적이 270입니다. 그러면 약 한 23제곱미터니까 한 7평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똑같은 부지를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무려 연면적에서 7평 차이가 나요. 네, 이 설계 도면은 이제 평면도입니다. 평면도인데 원룸 건물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왼쪽은 층계를 이제 왼쪽을 두고 이렇게 복도식으로 해서 원룸이 하나, 둘, 셋, 4개가 돼 있고요. 여기는 복도,
층계를 이제 코어라고 하죠. 층계를 중앙에 두고 왼쪽 오른쪽으로 갈 수 있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설계 도면보다는 이것이 좀 더 좋은 설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똑같은 부지에 설계를 한 것들이 건축사에 따라서 약간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차이가 작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되지만 그 차이가 클 때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재산상의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왜 이렇게 똑같은 부지에 설계를 한 것들이 건축사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 이유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경험 부족, 또 실력 부족입니다. 건축사 분들도 어떤 분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된 분도 있고, 뭐 10년, 20년 된 분도 있으시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실력 차이가 발생이 되겠죠. 또 두 번째, 성실 부족, 관심 부족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실력이 아무리 있어도 설계를 할 때 내가 얼마나 신경을 써서 관심을 두고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치가 좀 차이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부지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경험 부족, 실력 부족, 또 성실 부족, 관심 부족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오늘의 사례자처럼 건축물의 규모에 있어서 큰 차이가 발생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요. 이 평면도 설계, 똑같은 규모라고 하면 이 평면 설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 제가 용산에 하고 있는 다세대 건물을 건축하는 게 있는데 그 평면 설계를 어떻게 바꿈으로써 결과값을 어떻게 크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네, 시청자들 분 중에 오늘 이제 사례자처럼 소형 건축을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설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설계 도면대로 결국 시공을 하는 거고 그게 결과가 되잖아요. 지금 이제 가설계를 받거나 또 받을 예정이라고 하시면 한 번 더 다른 곳에서 체크하셔서 크로스 체크라고 하죠. 더 좋은 설계 도면이 나올 수 있는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건축 되게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또 어렵기도 한 것 같아요. 건축은 종합예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단순한 게 아니라 좋은 땅을 찾아야 되고 여기에 설계를 또 잘해야 되고 또 시공도 잘해야 되고 금융대출, 세금, 또 나중에 자산관리 등등 여러 가지가 어우러져서 내가 원하는 이제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다니TV에서는요 이러한 요소들, 중요한 요소들을 하나하나씩 아주 자세히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